안녕하세요. 행복부작 저자 오연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금융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살라움브라스에서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영국의 베어링에서 한 5년 학생들을 이 재무 관련돼서 가르치면서 이 캐리어, 이 금융에 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행복부작을 쓰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에 행복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면서 재산적으로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투기라고 생각하는 주식에서 그 답을 찾자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돈을 일해서 벌지만 운영하는 방법에는 크게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하나는 실물자산이고 하나는 금융자산이죠. 실물자산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표적인 아파트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또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실물자산이 있고, 또 금융자산 부분은 뭐 주식, 채권, 은행 예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커머디티, 금이라든가 은 이런 것도 실물자산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금융자산 중에서도 이 주식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토픽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중신화에 차고 이그러진 자화상. 여기에서는 과거의 부동산과 주식의 비교를 제가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부자 설계의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세 번째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 왜 배당이 중요한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개인 투자가가, 직접 투자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이 자산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자산은 76이 되어 있고 24%가 금융자산 내지 비실물자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86년도에 1억 5천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현재 최근에 아파트값이 많이 빠져서 가격이 좀 변하겠지만 약 한 35억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연 7.1% 수익이니까요. 25년 동안에 상당한 수익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포철, 삼성전자, 신세계, 포스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했다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이 강남의 아파트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실제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1억 5천이 약 지금 170억 정도 되어 있고요. 현대차나 포철을 투자했다면 약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신세계 투자했다면 한 120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약 7.1%의 수익률이 연평균 났는데, 삼성전자 투자했을 경우 연평균 30%, 그 다음에 포스코나 현대차는 20%, 신세계나 23%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실물자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번 배당금을 받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야 되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집에 캐시플로우를 고갈시키는 그런 자산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아까 말한 이 블루칩 주식, 포철이나 이런 주식은 이 재산세나 이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고 매년 배당이 들어오는 주식들이죠. 한 예로 삼성전자를 1억 5천 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억 정도의 주식이 지금 가격 밸류가 올라가 있고, 그 외로 1억 8천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듯이 아파트와 아파트와 주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는 현금을 계속 고갈시키는, 캐시플로우를 고갈시키는 자산이고, 하나는 매년 배당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현금 캐시플로우를 항시 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자산이라는 측면이죠. 매우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장기 투자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인데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펫이 47년 전에 1억을 투자했다면 현재 20.2%, 그분이 매년 낸 수익률은 20.2%입니다. 근데 20.2% 수익을 냈을 때 현재 그게 47년이 지난 현재는 약 4,700억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85년도에 1억을 샀다고 하면 현재 그게 한 173억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워런 버핏의 수익과 삼성전자의 수익은 거의 비슷한 수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부분이요. 한국의 재벌들, 속에 글로벌 기업들, 한국의 재벌들이 뭘로 돈을 벌었냐는 것이죠. 20년 전에 삼성이나 현대나 포철이 과연 그 포브스나 포춘제 500대 기업에 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낀 적이 없었죠. 그분들이 아파트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재산을 축적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100대에 들어가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오너이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100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99%가 다 주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너들은 재산을 관리할 때 대부분 다 주식으로 관리하고 주식을 관리하면 그게 자기가 오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데 일반인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식은 먼저 사서 먼저 파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다는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산 구조를 보면 60대 이상은 95%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요. 50대는 약 90%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대가 약 80%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65세 넘으신 나이 드신 분들이 현금이 필요해서 일터로 나가는 그 비율이 현재 10명이면 3분 일터로 이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금이 필요해서 자기의 열정,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커지고 있다는데 여기서 기이하는 게 바로 이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95%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현금 자산이나 예금 자산이나 이제 유가증권인데요. 이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과 배당을 내라는 부분. 그래서 95% 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세금을 내다 보니까 현금이 없어서 매달 쓰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아무튼 한국이 평균이 76%인데 이 76%의 부동산의 보유 비중은 각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은 약 48% 정도가 부동산이고 일본도 부동산을 선호하는 국민이지만 65%에서 70% 우리보다 월등히 낮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